자, 우리 주식강의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 2탄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영상을 한번 드리고 나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조금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지난번에 7천만원 돌파했다가 그때가 이제 3월 중반이었죠. 쭉 내려오다가 3월 말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치솟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변동을 좀 보였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 요즘 변동이 꽤 커요. 추세도 많이 요즘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그 관련주들과 현재 주가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앞으로 주목받을 만한 종목들까지 오늘 시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는 걸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죠. 바로 한네트나 오지시스 같은 종목들을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 어떤 자리로 느껴지냐면 단타는 가능하겠으나 그냥 사놓고 맘 편하게 있을 자리는 아니다. 네, 그렇게 좀 느껴져요. 그만큼 올해 1월달 대비해서 올해 1월달에 4,000원짜리 주식이 12,000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사기는 단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는 가능해요. 여기서 뭐 살짝 수익 내고 나온다는데 뭐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은 뭐 9,0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전 요 사이 안에서 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0원에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냥 묻어놨는데 빠졌다 그러면은 확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뭐 이럴 때였으면 모를까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더 볼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이제 오버슈팅이 벌써 두 번이나 세게 나온 상태에서는 이제 빠지는 거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네트나 로지시스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화폐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KCT 차트 다 비슷하게 생겼죠. KCT, KCS 이런 종목들이 있고 CI테크 같은 거는 좀 많이 안 올라갔는데 동전주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이런 것들이 좀 뒤늦게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같은 건 괜찮아요. 이런 거는 디지털 화폐로 본다고 하면은 실적도 뭐 대박 실적은 아닙니다만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이라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종목들은 장투로 괜찮고 나머지는 전부 단타로만 보셔야 되겠다. 자, 근데 제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기사들을 좀 몇 개 보고 갈 텐데 보시면 최근에 금융권 인사들이 비트코인은 평가절하하고 디지털 법정화폐를 띄우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제롬 파월 의장도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매우 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금과 비슷한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도입 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지난해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해요. 자, 근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수많은 알트코인이나 뭐 여러가지 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 비트코인 열풍이 벌써 한 3년이 됐어요. 17년도부터 많이 열풍이 불었으니까 17, 18, 19, 20, 21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투자해서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99.9%지 이거를 저장 수단으로서 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단으로서 존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이 벌면은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롬 파월이나 우리 이주열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들은 약간은 좀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멀다고 생각이 돼서 CBDC가 발행되면은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실제 이주일 총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당장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렇다면 이 CBDC가 언제쯤 나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까?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좀 뒤처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테스트를 들어가고 있고, 가장 빠른 것이 중국이죠. 우리가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5G를 전 세계적으로 알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몇 시간 앞서가지고 5G를 세계 최초 개통을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이번에 다가오는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디지털 화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공개 시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연구를 2018년도에 하다가 중간에 비트코인 열풍이 좀 식었죠. 주가가 빠지면서. 그래서 관련 팀을 해산했다가 최근에 다시 만들었대요. 5년 동안 계속 했으면 우리나라도 CBDC에 대해서 좀 앞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은 유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미국 같은 나라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약 70억 원 정도로 디지털 위안화로 나눌 예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지정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테스트를 한번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요 이전에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 법정 CBDC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의 무게가 실리면서, 그러면은 내년 2022년도 2월인데 내년 2월이죠. 1년도 안 남았죠. 그 안에 중국 쪽에서 이런 CBDC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련주 투자도 할만하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근데 좀 많이 올라서 차라리 바닥에 있는 거는 괜찮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CBDC라는 것들이 현실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가장 빠른 게 중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CBDC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한 거겠지만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내용으로 많이 갔던 종목들이 좀 있죠. 최근에 변동이 좀 있었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 변동이 상당히 크기는 한데 그래도 추세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태로 보이고, 최근에 7,900원에서 5,000원대까지 단기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타로는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갤럭시와 머니터리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도 요즘에는 움직임이 많지 않고 좀 평온한 상태이죠. 좀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들도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담아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한 종목들 이런 것들 따라갈 텐데, 글쎄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 CBDC라는 것들에 대한 추진이 늦으니까 관련주들도 그렇게 시원한 종목들을 많이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거는 단타하기는 참 재밌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삼성 SDS 같은 종목들도 관련주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무겁고 자리는 괜찮다고 봐요. 단기 반등은 좀 어려운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정도가 현재는 좀 눈에 띄는 상태이고, 예전에 잘 갔던 것들 중에서 또 보면은 일단 보안주들을 제외하고 그냥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로만 본다고 하면은 카카오도 빼먹을 수가 없죠. 카카오 연일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근데 카카오는 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블록체인 사업은 사실상 거의 티도 안 나는 수준이고, 다른 이커머스나 다른 쪽에서 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 같은 것도 블록체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보안 쪽으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CBDC든 뭐든 간에 해킹 당하면 게임 끝이니까. 그래서 보안 쪽 하면 좀 종목들이 볼 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안랩 같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아저씨 테마로 엮여가지고 이번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긴 했었죠. 근데 안랩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3월 말이니까 한 4월 말이나 5월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좀 쉰 상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기다린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바닥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안주 플러스 안철수 테마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해볼 만하죠. 그리고 좀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것도 많이 언급되는 종목인데, 추세를 보면은 계속 한 4,000원대 중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수년간. 그래서 여기를 한번 뚫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와준다면은 좀 시원스럽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운시큐어도 보완하면 나오는 단골 종목이죠. 주가는 최근에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직 이제 오버슈팅 위쪽으로 강한 시세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운시큐어는 작년에 실적이 좀 못 나왔어요. 드림 시큐리티 볼까요? 드림 시큐리티는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가 조금 더 좋습니다.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한다고 치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하나 정도 더 본다고 하면 이름부터 관련주라고 느낌이 오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아직 뜨지 않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은 종목들이 실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근데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대략 만원, 11,000원이었는데 아직도 가지도 못했죠.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고. 그럼 실적이 나빠서 그런 건가? 그렇진 않아요. 실적은 그냥 꾸준하게 어느 정도씩은 평탄은 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도 올해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올해 역대급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현재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SBI 핀테크 솔루션주도 지금은 비록 좀 저점에 만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있지만 나중에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눈에 띄는 것들이 이니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니텍은 되게 작은 기업이라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은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실적도 그냥 고만고만하고요. 근데 이니텍이 좀 눈에 띄는 이유는 보시면 이제 보안 사업들 하고 있죠. 실제 1, 2 금융권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얘도 이제 코로나 이전 가격대를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코로나 이전의 가격이 대략 5,500원대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자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복구하지 못한 종목들은 소외된 종목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실적 나쁘지 않고 재료 살아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니텍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 그때가 2015년도인데 2015년에 핀테크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핀테크라는 내용, 그런 말이 처음 나와서 그때 이제 관련주 중에서 거의 뭐 대장주였죠. 대장주에 가깝게 2015년도 초에 3,780원에서 14,45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17년도, 18년도 사이에도 5,9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약 2배 정도 올랐던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싼 가격이죠. 그래서 이니텍도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좀 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시장에서는 디지털 화폐 하면은 거의 반사적으로 한네트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데, 한네트 차트 보세요. 이거 살벌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니텍 보여드렸지만 이니텍이 무너졌을 때를 한번 잘 보세요. 올라갈 때는 굉장히 멋있었죠. 야,
대단하다, 진짜 계속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무너졌을 때를 보게 되면은 그냥 살벌하게 빠져버리죠. 기본 반토막은 내야 반등이 진행이 될 정도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도 안 되죠. 회복되는데 시간이 2년 걸렸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것보다는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안전하고 고수익을 노리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피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나 퀘어랩스, 시티랩스에 대한 종목들, 그 PSI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물 건너간 부분이지만 기업 자체로도 충분히 아직 좋은 재료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 그쪽 종목들도 저는 투자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닥주에 대한 얘기로 좀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보통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한 달, 두 달 뒤에 좀 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어플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마련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적풍의 데일리 수익, 과거 주식 용어 사전이라는 어플이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 적풍의 데일리 수익 어플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드리는 추천주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마감 시황, 오늘 하루 어떻게 마감됐는가,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까지 딱 깔끔하게 구구절절한 내용 없이 딱 중요한 내용들만 그렇게 전달해드리는 어플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추천도 들어가시면은 어떤 종목들이 이제 좋은지, 차트 위치나 현재 자리를 봤을 때 좀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단타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서 많이 매매를 하는데 어플에서 나가는 것들은 추세주 위주로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추천했는가, 경농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나 해운 누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가격이랑 설정해서 이제 드렸으니까, 이제 스윙주 그런 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종목도 수익도 생각보다 잘 나고 있더라고요. 조회도 많이 하셔가지고 다 수익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 내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 시황 보시면은 장 끝나고 나서 한 4시에서 6시 사이에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가 한눈에 딱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것들 쭉쭉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장중에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우리 어플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매나 그런 것만 집중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데일리 수익 어플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